안녕하세요.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여러분, 해외여행 가실 때마다 시시각각 바뀌는 환율 때문에 머리 아팠던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 오늘은 바로 그 환율이 왜, 그리고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결정하는 각 나라의 게임의 법칙, 바로 환율 제도에 대해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걸 알고 나면요, 한 나라가 세계 경제라는 거대한 무대 위에서 어떤 전략을 쓰고 있는지, 또 그 경제 체력은 어느 정도인지까지 꿰뚫어 볼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렌즈를 갖게 되실 겁니다. 네, 바로 그거예요. 환율 제도는 그 나라 경제의 성격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안정을 최고로 치는 아주 꼼꼼한 계획형 MBTI의 J타입인지 아니면 시장의 흐름에 유연하게 몸을 맡기는 즉흥적인 모험가 P타입인지 말이죠. 그 선택 안에 그 나라가 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세계 경제와 어떻게 관계를 맺고 싶은지가 전부 녹아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 흥미진진한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나볼 여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환율 제도가 왜 중요한지부터 알아보고 가장 단단한 고정환율제부터 가장 유연한 변동환율제, 그리고 그 중간까지 차례대로 살펴볼 거예요. 마지막으로 나라들의 공식 발표와 실제 모습이 어떻게 다른지 그 반전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으면 따라오시죠. 자, 그럼 첫 번째, 환율 제도의 중요성입니다. 아니, 이걸 왜 굳이 분류하고 알아야 할까요? 그건 바로 한 나라의 대외 경제 정책을 분석하는 가장 첫 번째 단추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의사가 환자를 진단하기 전에 뭐부터 하죠? 그렇죠. 어떤 체질인지부터 파악하잖아요. 그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환율 제도는요, 크게 보면 하나의 긴 스펙트럼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한쪽 끝에는 아주 강력한 닻을 내린 고정환율제가 있고요. 다른 한쪽 끝에는 물처럼 자유롭게 흐르도록 내버려두는 변동환율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어느 정도 관리하면서 이끌어가는 중간환율제가 있죠. 이 지도를 머릿속에 딱 그려두시면 앞으로의 설명이 훨씬 쉬워질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스펙트럼의 첫 번째 주자부터 만나보죠. 바로 고정환율제입니다. 이 제도를 선택한 나라들은요, 우리 마음대로 금리를 올리고 내릴 수 있는 자유, 즉 통화정책의 자율성이라는 아주 강력한 무기를 내려놓는 대신에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이라는 엄청 든든한 방패를 얻으려는 전략을 쓰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죠. 고정환율제, 영어로는 하드페그라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자국 통화의 가치를 달러 같은 특정 통화나 여러 통화를 섞은 바구니에 말뚝을 박아서 단단하게 고정시키는 방식입니다. 이걸 뭐에 비유하면 좋을까? 딱 아이언맨 같아요. 아주 강력하고 안정적이라서 예측이 가능하죠. 하지만 그 단단한 갑옷 때문에 움직임이 둔한 것처럼 외부에서 경제 충격이 쾅 하고 왔을 때 유연하게 피하기는 힘든 그런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박사님, 근데 고정환율 제도 다 똑같은 게 아닌가요? 뭐가 어떻게 다른 거죠? 이야, 아주 날카로운 질문인데요.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 형태를 한번 보죠. 왼쪽에 독립통화 없음은 에이, 우리 돈 안 써. 그냥 달러 쓸래. 하고 아예 자국 화폐를 포기하고 다른 나라 돈을 쓰는 달러라이제이션 같은 거예요. 가장 극단적인 방법이죠. 오른쪽에 통화위원회 제도는 우리 돈을 찍어내기는 하는데 우리가 가진 달러만큼만, 딱 그만큼만 찍어내는 거예요. 그러니 중앙은행은 환율 지키는 경비원 역할만 하게 되는 셈입니다. 자, 이렇게 강력한 안정성을 준다는데 그럼 이게 정말 만능일까요?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마법의 약 같은 걸까요? 실제 역사 속 사례를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바로 아르헨티나의 사례입니다. 1990년대 초 아르헨티나는 정말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통화위원회 제도를 도입했어요. 효과는 정말 드라마틱했습니다. 경제가 확 안정되고 성장했죠. 그런데 문제가 터진 겁니다. 주변 브라질 같은 나라들 통화 가치는 뚝뚝 떨어지는데 아르헨티나만 뻣뻣하게 환율을 고정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맞아요. 수출품 가격 경쟁력이 그냥 와르르 무너진 겁니다. 결국 2002년에 이 단단했던 제도는 극적으로 붕괴하고 말았죠. 결국 그 단단했던 방패가 자기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어버린 셈입니다. 자, 이제 스펙트럼의 정중앙으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안정성과 유연성,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보려는 시도, 바로 중간환율제입니다. 중간환율제 소프트페그는 말 그대로 좀 부드럽게 고정하는 거예요. 환율을 특정 값에 고정하긴 하는데 약간의 유연성을 더한 거죠. 예를 들면 환율이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 범위 안에서만 움직이게 밴드를 설정해 두거나 경제 상황을 봐서 목표 환율을
아주 조금씩 살금살금 조정하는 크롤링 페그 같은 게 다 여기에 속해요. 마치 부모님과 협상해서 정한 귀가 시간 같다고 할까요? 규칙은 있지만 상황에 따라 조율할 여지는 남겨두는 거죠. 자, 이제 스펙트럼의 마지막 주자, 변동 환율제에 대해 알아보고 진짜 중요한 거, 오늘날 전 세계 나라들은 과연 어떤 제도를 가장 많이 쓰고 있는지 그 분포를 한번 샅샅이 훑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표가 바로 국제통화기금 IMF에서 발표한 공식 자료인데요.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의 환율 제도를 쫙 정리해 놓은 겁니다. 자세히 보시면 왼쪽에 우리가 배운 하드팩, 소프트팩, 플로팅 다 보이죠? 그럼 여러분 생각엔 어떤 제도를 가장 많이 쓸 것 같으세요? 한번 추측해 보세요. 자, 결과 한번 볼까요? 2022년 기준으로 전 세계의 선택은 두구두구. 놀랍게도 거의 절반에 가까운 46.9%가 바로 소프트패그 중간 환율제였습니다. 가장 극단적인 고정 환율제나 완전 자유로운 변동 환율제가 아니라 바로 그 중간지대가 가장 인기 있는 선택지라는 거죠. 이게 뭘 의미할까요? 그렇죠. 대부분의 나라들이 극단적인 안정이나 극단적인 자유보다는 그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정말 흥미로운 결과 아닌가요?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진짜 재밌는 반전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뭐냐면 각국 정부가 우리나라는 이런 환율 제도를 씁니다 하고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거랑 실제로 외환시장에서 행동하는 방식이 항상 같지는 않다는 점입니다. 아니 박사님, 그건 또 왜요? 왜 굳이 솔직하게 말 안 하는 거죠? 거짓말할 이유가 있나요? 네, 바로 그겁니다. 아주 예리한 지적이에요. 그 뒤에는 변동의 공포라고 하는 아주 주요한 심리가 숨어 있거든요. 변동의 공포, 이름만 들어도 뭔가 느낌이 확 오죠? 공식적으로는 우린 자유로운 영혼이야, 시장에 모든 걸 맡겼어, 이렇게 선언을 해놓고 실제로는 환율이 너무 급격하게 오르거나 내릴까봐 무서워서 정부가 뒤에서 몰래 시장에 개입해서 환율을 관리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혹시 만화 겁쟁이 강아지 커리지 아세요? 딱 그 모습이에요. 겉으로는 용감한 척하지만 실제로는 온갖 위험을 다 관리하려고 안절부절 못하는 거죠. 자, 이 그래프가 오늘 내용의 진짜 하이라이트입니다. 집중해 주세요. 왼쪽 A가 각국이 공식 발표한 제도 분포고요. 오른쪽 B가 실제 운영된 제도 분포입니다. 차이점이 한눈에 보이시나요? 왼쪽에서는 그렇게 넓었던 회색 영역, 그러니까 중간 환율제가 오른쪽으로 오니까 확 쪼그라들었어요. 그리고 그 줄어든 만큼 양쪽 극단인 고정환율제와 변동환율제가 늘어났죠. 이게 바로 양극단 가설입니다. 평소에는 어중간한 중간지대가 제일 좋아 보이지만 막상 금융위기 같은 진짜 큰 파도가 몰아치면 그 어중간한 포지션이 제일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이럴 바엔 아예 닷을 내려서 단단히 고정하거나 아니면 그냥 파도에 몸을 맡겨버리는 양쪽 극단으로 쏠리게 된다는 이론입니다. 자, 오늘 정말 숨가쁘게 달려왔는데요. 이제 오늘 배운 내용들을 싹 정리하면서 여러분이 어떤 새로운 힘을 얻게 되셨는지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오늘 내용의 핵심 딱 4가지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환율 제도는 고정부터 변동까지 하나의 스펙트럼이다. 둘째, 공식적으로는 그 중간인 소프트 패그가 제일 인기가 많다. 셋째, 하지만 공식 발표랑 실제 행동은 다를 수 있다. 바로 변동의 공포 때문이죠. 그리고 마지막 넷째, 그 어떤 나라, 그 어떤 상황에도 딱 맞는 완벽한 정답은 없다. 이겁니다. 국제경제학, 생각만 해도 머리 아프고 복잡하게 느껴지시죠? 하지만 오늘 배운 것만 봐도 어떠세요? 이 환율제도라는 창문 하나만 제대로 열어도 그동안 그냥 스쳐 지나갔던 경제 뉴스가 전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국제경제학은요, 세상을 이해하는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그 언어의 아주 중요한 문법 하나를 완벽하게 마스터하신 겁니다. 이 힘을 가지고 세상을 더 넓고 깊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경제길잡이 경제학장 박사였습니다.